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커넥팅 더 자츠 김희정 대표님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후보님 말씀도 계속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째깍악어를 운영하고 있는 커넥팅 더 다츠 대표 김희정입니다. 째깍악어는 이제 앱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공간과 시간으로 아이돌봄 선생님을 부르면 아이를 돌봐주고 또 그게 꼭 가정뿐만이 아니라 뭐 상업시설, 아파트 커뮤니티, 호텔 이런 혹은 기업의 어떤 공간에서도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육아 스타트업입니다. 약 32만 명 정도의 부모님 회원과 네. 20만 명 정도의 선생님 회원들이 이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이제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저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기술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육아 돌봄 공백과 여성의 경력 단절 그리고 저출생 문제까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돌봄이 육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르신 네네. 그리고 또 반려동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다 보니까요. 이제 아파트 층간 소음이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 짖는 소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의 조짐이 사실 또 보이고 있고 이렇게 좀 돌봄을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민간 자본시장에서 약 3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나름 이 기술과 혁신성을 인정받으면서 또 부모님들 그리고 각 지자체들도 저희한테 협업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제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런 자본시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이가 줄고 있는데 시장이 주는 거 아니냐. 자본시장에서 할 수 있는 시장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도 돌봄을 하는데 정부랑 경쟁을 하냐. 이런 질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부와 영역이 겹치는데 경쟁이냐. 근데 지금 오늘 후보님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정부와 같이 풀고자 만드는 기업가들이거든요. 근데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시간을 돈으로 사다 보니 자본을 유치하다 보면 이 자본의 시장에서의 기준과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준, 그러니까 특별한 조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던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기업으로서의 다음 스텝, 제가 다음 스텝 이제 상장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애들은 줄지만 영어 유치원은 잘 되던데, 과외 잘 되던데, 그걸로 좀 피벗 하시는 게 어때요? 들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럼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 취지와 조금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초기의 스타트업 육성에는 그래도 정부가 마중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더 성장해서 큰 소셜 임팩트 유니콘을 만들기에는 조금 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저의 부탁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 사업이 워낙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하거나 혹은 비영리 사업 주체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돌봄이라는 영역이. 그런데 이제 소셜벤처라고 하는 좀 독특한 형태의 기업들, 이윤을 추구하고 기술로 혁신을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이런 소셜벤처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자격을 완화해 주셔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이 최근에 이제 입법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지금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방에 가도 공간 사업을 운영할 때 주로 이제 비영리 재단이 그 사업을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민간 이런 소셜 벤처들 중에서도 너무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혁신적으로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서비스라면 정부는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은 실행을 하는 그런 공공과 민간의 어떤 협력 모델이 이 저출생 육아 돌봄 문제 앞으로 더 고령 사회를 가면서 이 돌봄 문제 더 심각해질 텐데요. 이런 혁신을 하는 소셜 벤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제 부탁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이 돌봄 수요자 입장에서 저도 사실 돌봄 수요자입니다. 아이를 키웠고 최근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면서 네, 어르신 돌봄에 대한 그걸 느끼는데,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요즘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지자체만의 돌봄 사업을 많이 합니다.
중앙 정부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실제 이용해야 되는 수혜자는 무슨 서비스가 나한테 가능한지 알 수도 없고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더 어렵고요. 그래서 좀 한 곳에 모아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내가 내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지 이런 것들이 칸막이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중앙 정부에서 통합해서 좀 해주시면 수혜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복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네. 너무 따다다닥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여러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정보 부족. 그러니까 소위 복지 시책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익산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인데 본인들이 모르거나 또는 신청을 했는데 뭐 절차가 복잡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군가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막 시끄러워져서 분석을 해보면 지원 대상자인데 왜 지원을 안 해줬지? 뭐 의료 지원이든 뭐 생계 지원이든 주거 지원이든 뭐 온갖 지원 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원 대상자인데 그 지원을 못 받고 결국은 정말 살기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대안이라면 대안, 새로운 시대, 정말 산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미래 시대, AI 시대에는 소위 그래서 이제 기본 사회라는 구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꼭 왜 신청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 필요 없는 사람 안 쓰면 되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은 또 어려우니까 그 중간 단계로 사실 이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원시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뭐 내가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인 대책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소득이 끊어졌는데 어떤 소득 지원 정책이 있지? 내가 주거 지원이나 이런 거, 또 의료 지원, 아니면 뭐 취업 지원, 아니면 금융 대출 지원, 뭐 온갖 거 있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하나씩 나눠주자. 이걸 참 원시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몰라서 사람이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전 나름대로 이제 선진적 사고로 다 만들어서 집집마다 주자. 돈 얼마 드냐 할 때 막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그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무료로 주니까 그냥 거의 기부행위랑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던데 문제는 예산도 많이 들고 집집마다 어떻게 주냐 그거를 주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앱을 만들든지 각자가 이재명 60 몇 년 어떤 때 딱 닥치면 지원이 쫙 뜨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김희정 선생님 귀하의 자녀는 무슨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게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요새 그 지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던데 알려줄 수 있잖아요. 물론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보호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뭘 그거 알려줘요. 그냥 바로 와서 지원해 주면 되죠. 이 집에 보니까 전기가 끊어졌어요. 전기 요금을 못 내. 수도 요금을 안 내고 있어요. 집세도 밀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사람에 대한 복지 정책은 지원이 가능한 따다닥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금을 지키주든지 띵동 눌러서 음식을 갖다 주든지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못했는데 저처럼 이제 책으로 만들어주려니까 안 됐는데 지금 김희정 씨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AI 기술을 조금만 결합을 하면 판단까지 해가지고 우리 송민혁 씨는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정부에서 대출을 좀 이렇게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가장 유리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음. 뭐 딱 이렇게 띵동 알려주고 보고 어떻게 알았지? 이래가지고 이러면 사실 사회 효율성이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좀 훌륭하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 복지 정책은 특별히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직 답답하면 그 책자 만들어서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기술은 있었을 텐데 제 생각을 잘 거기까지 못 미친 거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가요.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뭐 이거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면 되죠. 그럼요. 네. 그거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서울 같은 경우도 그냥 전화해서 안부 묻는 게 아니라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필요한 복지 혜택을 설명해주고 케어해서 원래 이렇게 그렇죠. 간담회가 끝날 때쯤 되면요. 말이 막 이렇게 의견이 막 다들 폭발하지. 몸도 풀리고 머리도 풀리고 입도 풀려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가 벌써 시간이 조금 그래요? 지나서 오버됐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후보님 말씀 좀 정리 말씀 좀 들어보고 네. 또 다른 기회에서 한 번 더 뵈면 좋겠다 그러게요.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디어나 필요한 정책, 저는 이제 앞으로 사실 저한테 기회가 주고 좀 그러려고 하는데,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공무원들과 아까 얘기한 행정 책임자, 뭐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이게 인식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이제는 민간 역량이 공공 영역의 역량보다 훨씬 뛰어난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공공 영역의 역량이 제일 뛰어났어요. 우리 산업화 단계. 이제는 민간 영역의 역량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규제, 그다음에 제한, 또 생각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생각들을 정부에 적용을 해가지고 마스크 공급 시스템 만들듯이 사실 정부 행정을 일신하면 정말 정부가 효율화될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전담 뭐 수석 이런 것도 좀 둘 생각이고, 또 AI 관련된 지금도 있어요. 인공지능위원회가 있는데 그 거의 활동을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정부 효율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그 소셜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요즘 뭐 소셜 유니콘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자고, 뭐 애기 유니콘 뭐 이런 거 만들면 뭐 그런 거 하자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영역, 소위 시장 경제 영역 이건 잘 발달해 있죠. 정부의 공익을 위한 공공 영역 이게 이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 경계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중간쯤에 지금 김희정 씨 같은 분들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오늘 소셜 벤처는 대부분 다 그런 건데 공익적 활동과 이윤 동기의 기업 활동 그 중간쯤 소위 제3섹터 이 제3섹터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수용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 정부가 하는 복지사업 위탁을 비영리 법인에만 하냐. 그 민간에다 개방하든지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민영화 논란이죠. 공공복지 정부 공공행정을 민간에 맡기면 이게 민간하고 정부 영역이 경기가 불확실해지고 민영화해서 결국 돈벌이 하다가 공공성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원래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맡기면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꼭 돈이 막이라서 돈이 막이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이게 돈벌이로 이렇게 변질돼 가는 그 우려 때문에 아예 봉쇄돼 버리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거를 적절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저기 경계선을 넘어가는데 그럼 딱 제지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도 민간 위탁은 많이 하죠. 근데 위탁을 하는데 거기를 비영리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영리도 사실 자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리성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기업이냐, 그 경계들이 점점 애매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들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리는 있으신데
복지 수혜자나 이제 복지 정책 종사자들 입장에서 이거 나중에 통째로 정부가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 막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원천 봉쇄해 버리자. 그런 걱정들. 왜냐하면 이제 불신이죠. 예, 불신. 네. 어쨌든 그런 불신들을 넘어서서 신뢰하고 선을 넘으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면 가장 효율적인 공공행정 이게 민간의 사업 아이템으로도 기능하고 또 고용도 늘리고 뭐 그런 사회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모아주세요. 네, 정말 네, 재밌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하고 싶은데 빨리 가야 그쵸, 된다고 지금.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맨날 사실은. 그래요. 이게 좀. 네. 네.